네, 일단 투스텝 바로 넘어오셔서 이제 선생님이 문제 찍어주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좀 정리할 것들 정리해주고 이렇게 갈 거거든요. 두 문제씩 끊어서 가려고 합니다. 자, 두 문제는 지금 767번과 768번 두 문제 해보세요. 767, 768. 정적 속에 약간 그 펜 사각사각 하는 거 되게 좋지 않나요? 선생님 제 이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엄청 조용한데 잡 시간인데 내가 막 펜 사각사각 하는 거 소리 들리면 막 가만히 듣고 있고요. 좀 사이코패스 같아요? 끄덕끄덕 해야지. 너무 마음속으로 대놓고 끄덕끄덕 하면은 무슨 거예요? 자, 일단 볼게요. 자, 일단 767번 문제를 보면은 두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 뭐 이사분면에 있을 때 그거의 길이를 구하라고 나왔는데 이거 중심에 그냥 자취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심의 자취하는 게 딱 떠올랐을 때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중심을 우리가 찍기 위해서 무조건 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심은 어디 있다? 이 현에 수직이 등분선 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점을 지난다고 했는데 두 점을 지나는 걸 이렇게 우리가 뭐 원을 대충 그려보면 원이 뭐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원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이걸 연결해 보면은 무조건 얘는 원에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심이 어떤 원이 나오든 상관없이 중심은 무조건 이 현의 어디 위에 있을 것이다? 수직이 등 분선 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의 자취를 찾으려면은 현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이놈의 수직이 등 분선 위에 중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취를 떠올려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원의 중심은 대충 여기 어딘가 이렇게 찍혀 있을 것 같고요. 이놈의 원의 중심은 대충 여기 어딘가 찍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떠올려야 되는 건 중심의 자취는 현의 수직이 등 분선 여기까지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중심의 자취를 이제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쪼개시면은 항상 수직 조건 하나와 이등분 조건 하나를 가지고 직선은 식이 두 개면 항상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직이라는 것은 기울기를 줬고 이등분이라는 것은 중점을 활용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이 증가할 때 6 감소했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수직이기 때문에 저놈의 기울기는 3분의 1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등분이기 때문에 중점을 활용한다. 이 중점을 빠르게 구하시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럼 내가 구하려는 이 빨간색 직선은 기울기가 3분의 1이며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7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문제에서 얘가 이사분면의 중심이 위치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사분면만 잘라놓고 그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자는 얘기고요.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려면 x절편과 y절편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x절편 찾아주시면 x절편이 마이너스 7,0이고요. y절편 찾아주시면 y절편이 0,3분의 7이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까지의 거리가 길이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오니까 그 자취 문제다라는 거고요. 자 758번 바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저번에 어디까지 맨날 반복을 쓰냐면은 외심을 구하는 방법 여러가지 심찾기를 선생님이 칠판에서 한 3번 정도를 복습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그러면 외심 찾기라고 하시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외심에서부터 각각의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대표적인 게 있었고, 두 번째 이게 너무 약간 좀 지저분하다 하다면 항상 혹시 직각삼각형이 나오나 이걸 항상 의심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왜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외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빗변에 중수점이 있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바로바로 따라오셔야 돼요. 직각삼각형이었을 때는 여기에 외심이 있어서 이렇게 길이가 같아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요놈의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로 이루어져 있는 삼각형의 외접원을 구하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이 직선들을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되는데 직선 그릴 때는 항상 위치 관계를 고려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위를 딱 보니까 A 더하기 B B'이 0이 되니까 이거 뭐하다? 수직이다라는 게 먼저 보이셔야 돼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수직이니까 약간 직각삼각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기울기 2고 y절편 마이너스 6인 거 잡아주면 되고요. 자, 요놈의 직선의 방정식 보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절편 마이너스 1입니다. 네. 그러면 수직이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않겠나? 아 맞죠?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수직인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y는 이라는 직선을 그려주시면 y는 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는 y는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이런 직선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근데 이때 만들어지는 삼각형, 세 개를 둘러싸인 삼각형은 얘인데 이거의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그럼 외접원, 원을 구하려면 무조건 중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외심 이렇게 따라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외심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어디다? 여기 빗변에 중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찾는 게 훨씬 간단하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다. 즉 이등분을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등분은 중점을 활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두 점을 무슨 점이라고 부르고? 교점이라고 부르고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연립으로 구한다. 이게 다 기계적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점은 y이라는 직선과 요놈을 연립하면 되니까 y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2는 2x-6이 나와서요. 아, x는 4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점의 좌표가 4,1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는 y좌표가 2예요. 자, 그럼 이놈의 y좌표가 2가 되려면 x좌표는 마이너스 6이어야 되는 거 보이실까요? 따라옵니까? 저희가 마이너스 6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 이 중심, 외접원의 중심은 얘하고 얘의 중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요.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이 길이 자체가 반지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니까 반지름은 5인 걸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중심이 마이너스 1,2고 반지름이 5가 되는 이러한 원의 방정식을 찾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자취를 좀 건드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외접원 나왔으니까 외심을 찾자. 근데 외심을 했을 때 여러분들 두 가지가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769번에는 이렇게 일단 체크할게요, 얘들아. 자, 원이라고 해서 저렇게 쭉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A 값을 바로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A 뭐예요? 2 바로 보이셔야 돼요. 원은 무조건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똑같아야지 원입니다. 이 개수가 다르면 타원이 나와요. 타원.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기하를 하시면 됩니다. 네, 기하를 하시면 이제 타원의 방정식을 배우는 거예요. 재밌어요. 자, 그래서 잘해주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770번 갑시다. 770번. 자, 770번이랑 771번에 1번 이렇게 두 문제 할 거예요. 770번이랑 771번에 1번. 자,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취를 좀 공부를 해왔다면 그거 복습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펜 사각사각 소리에 갑자기 옛날 공부하던 때가 떠오르니까 추억이 잠기네요. 벌레들 막 날아다니고 그런 거 같은데. 뭐라고요? 굉장히 허수가 진짜 그래. 자, 770번은 좀 했나요? 자, 바로 갑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XY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두 가지 다 떠올라야 돼요. 일단 중심은 무조건 어디에 있고 Y는 뿔마 X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원의 형태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나와야 되는데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면 중심이 이렇게 A,A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Y는 X라는 직선은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을 의미하는 원의 형태가 되고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에 있다면 중심의 좌표가 A, 마이너스 A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얘는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있는 원의 형태가 된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바로 떠올려야 될 하나의 개념이에요. 이래가 여기까지.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 원이 있는데 마이너스 1,1을 지난대요. 지금 여기를 지난대요. 근데 여기를 지나면서 XY축에 접하는 원은 무조건 몇 사분면에 있다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2사분면에 있다라고 주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오니까? 그럼 2사분면에 있는 원이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 형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럼 문자가 몇 개입니까? 문자 몇 개요? A 하나인 거죠.
값이 몇 개 필요해요? 하나. 그 시기로가 대입하면 다 나오는 거죠. 자, 마이너스 1,1을 지나면 되니까 마이너스 1,1을 그냥 대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세요? 문자가 하나니까 식 하나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 식 이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a제곱 넘어가서 날아가니까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5는 이렇게 나왔어요. a 플러스 1, a 플러스 5 인수분해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지금 우리가 만든 원의 중심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고 a가 마이너스 5라는 얘기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5,5다라고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보여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바로 눈에 그림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세요? XY 축에 접하면서 이거 딱 지나면 뭐 이렇게 작게 하나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안전하게 보이지만 네,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작은 원 하나 나온다는 얘기고 큰 원 하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답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게 먼저 좀 보여야 되는 자취를 떠올려 버릇하면 당연히 두 개야. 당연히. 근데 저거를 여러분들이 안 떠올려 버릇하면 몇 개일지 이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훈련입니다. 훈련.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바로 그냥 여기 옆에 것까지 할게요.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 문제 보시면 이번엔 중심이 여기 위에 있는데 X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무조건 Y는 뿔마 X 위에 있다라고 알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중심이 여기 위에 있기도 하고 중심이 Y는 X 위에 있기도 하니까 중심은 두 직선에 무슨 점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교점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끝이에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중심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둘의 무슨 점? 교점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둘의 교점들이 무조건 중심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개념이죠. 이럴까요? 그럼 교점은 연립하는 거니까 이거 연립하세요. 자, y 대신 x 대입하니까 3x 마이너스 6은 0 x가 2, 즉 2,2라는 게 중심이 된다. 빠르게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연립합니다. y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으면 x가 마이너스 6이 나와서 마이너스 6,6 얘가 또 다른 하나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따라올까요? 그래서 이게 771번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774번 그리고 776번 이렇게 두 개 한번 해볼게요. 자, 774, 776 이번엔 자취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했던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못한다. 그럼 못한 이유는 했던 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목적을 안 해서 못하는 거지.
오늘 시험에서 이 문제 있었잖아요. 직선의 방정식 자취고 하는 거 2대1 내구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없었나? 이거 같은데 맞는가? 4,3 냈네 3번. 그 문제 푸시면 뭐 푸시는 거고 푸시는 뭐 푸시는 거고. 7,3 이거 못 봤는데? 진짜? 그 문제 풀었어요? 끝까지 하세요. 아닌가? 네. 많이 들려주세요. 일단 풀었어요. 하나만. 뭐 훔쳐간 거. 아직 안 돼. 얘들아, 그래서 일단 칠판에서 선생님이 풀었을 때는 되게 쉽게 다가오셔야 돼요. 본인 했을 때는 어려울지언정 칠판에서 했을 때는 쉽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게 안 다가오면은 큰일 난 거예요.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보시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고요. 이 문제를 두 가지 형태로 풀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듯이 선생님이 푸는 법의 형태를 알려줬잖아요. 구하고자 하는 자취를 x, y를 하자. 그 외의 점이 있다면 그 외의 점을 a, b를 하자. a, b에 대한 식을 끄집어내고 b를 x, y로 바꾼다. 일단 이 푸는 법의 형태로 풀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 내가 자취를 떠올릴 수 있는지를 가지고도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 식으로 많이들 간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검산을 하고자 한다면 자취 떠올리는 걸로도 검산이 사실 되기 때문에 그걸로까지 한번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 가보시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취는 p이기 때문에 첫 번째 p를 일단 x, y가 하자 이렇게 흘러가야 되고요. 자, 이 이외의 점은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비간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외의 점 b를 a, b가 하자 이렇게 따라오면 돼요. 그럼 세 번째 a, b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 이 a, b에 대한 관계식 항상 이 b가 어디 위의 점이라고 나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a, b가 이 원 위의 점이니까 a-3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9가 된다라는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 여기 있는 이 식을 어떻게든 x, y로 바꾸는 게 나의 목표가 된다. 이게 일단 푸는 한 가지의 형태였습니다. 일단 요거 다 숙지하셔야 돼요.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이제 a를 x, y로 바꿔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 a, b를 2대1로 내분한 점이 p라고 했으니까 이 b가 a, b고 여기에 p가 x, y가 있는데 요놈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p다라는 요 식을 일단 써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분적 공식 씁니다. 자, px, y라는 놈은 얘하고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3분의 2a-6, 3분의 2b 이렇게 따라오는 게 x, y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근데 내 목표는 여기를 a를 즉 b를 x, y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도 양쪽에 3배를 해주면 3x가 2a-6이 나오고 y가 3분의 2b니까 양쪽에 3배 해주면 3y가 2b가 나옵니다. 즉 a는 2로 나눠요. 그러면 2분의 3x 플러스 6 얘가 a고요. b는 2분의 3y 얘가 b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한 A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주시면 XY에 대한 방정식이 자 A에다가 이거 대입하면 지금 2분의 1이 3이기 때문에 여기는 3이랑 지워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분의 3 x의 완전제곱 더하기 b는 2분의 3 y의 완전제곱 얘가 9가 되니까 요 놈이 4분의 9예요. 그럼 양쪽에다가 9분의 4를 곱해주니까 이러한 x, y의 방정식이 나온다. 이게 자체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번엔 떠올려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떠올려서. 이제 슬슬 그런 사람 나와요. 좀 뭐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왜 맨날 떠올리래. 보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다니까. 해버릇하면 할 수 있다니까. 자 갈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1대2 잡식을 내가 찍을 건데 약간 특수한 형태를 먼저 좀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B를 여기 이렇게 약간 접하는 이 접점 B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 접하는 B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P가 2대1로 내분한 점이니까 P가 대충 여기 어딘가 P가 있을 것 같고 P가 대충 여기 어딘가 2대1로 내분하면 P가 여기 어딘가 여기 있겠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요놈하고 요놈 이렇게 쑥쑥 한번 연결을 해본다고 하면 똑같은 내분점이니까 얘네 평행할 것이고 뭐가 떠올라야 돼요? 닮음 떠올라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 일단 원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찾아준다면 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자 또 특수한 케이스가 뭐가 있는 거냐면 접할 때랑 항상 우리가 중심 지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심을 지나는 이런 선 위에 여기 중심이 있어요. 여기에 B를 한번 찍어보고 여기에 B를 한번 찍어서 얘기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B가 있을 때는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대충 2대1로 내분하는 P가 여기가 이렇게 찍힐 것 같아요. 자 여기에 B가 있을 때는 2대1로 내분하는 애가 대충 뭐 2대1로 내분하는 약간 이런 형태의 여기가 P가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어떠한 형태의 약간 원의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자 근데 이때 좀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하거든요.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P하고 여기에 있는 이 P는 어떤 점이 따라온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B랑 여기 있는 B가 따라온 거거든요. 즉 이 원의 지름의 형태를 그대로 2대1 내분점으로 옮겨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P하고 여기 있는 이 P를 내가 연결하면은 이 원이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지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단 좀 납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같냐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점은 물론 B가 아니지만 이 중심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그 중심도 중심으로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사실 유추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끝점도 이렇게 따라오고 2대1로 내분점 얘도 2대1로 내분점 여기 원의 형태가 따라오네? 그럼 중심을 2대1로 내분한 것도 뭐가 되겠다? 중심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제 한번 체크해봅시다. 자, 이 원의 중심은 3,0이거든요. 그러면 3,0과 마이너스 6,0을 2대1로 내분한 점을 구해보시면 3분의 6 마이너스 6,0이 나오니까 0,0이 되거든요. 이게 이 원의 중심이 같다라는 거죠. 중심을 똑같이 내보내도 중심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여기요. 자, 여기에는 요것도 이 원의 현이고 여기에는 요것도 이 원의 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지금 닮음이라고 알고 있죠?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이죠. 그럼 닮음비는 뭐 3분의 2배 됐다 또는 2대 3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 원의 반지름과 이 원의 반지름도 비율이 몇 대 몇일까요? 2대 3이겠죠. 같은 현의 형태의 닮음비를 알고 보니까. 따라오세요. 그럼 요 놈의 반지름이 지금 9예요. 그럼 요 놈의 반지름은 몇이 될까요? 3분의 1랑? 요 놈의 반지름은 3입니다. 미안합니다. 요 놈의 반지름은 뭘까요?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떠올릴 수 있다. 그래요. 하지만 1번으로라도 답을 냈으면 좋겠다. 이 얘기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될까요? 검사를 할 때는 사실 이 중심을 좀 이동시켜 보면은 이게 좀 더 여러분들 검사하는 하나의 힘입니다. 자, 이건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776번 볼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 읽는 법이라고 써서 못 풀었다면은 읽는 법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게 두 문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두 문제가.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먼저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 읽는 법이 이겁니다. 자, A, B가 이렇게 있고 P를 A, B라고 할 때 이런 식이 나왔네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P의 자취를 줬구나.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A, B 있고 이런 식을 가지고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나오면 여러분들 다 구하겠죠. P를 x, y라고 하고 대놓고 관계식 나와 있으니까. 이해되나요? 근데 여기 딱 잘라놓고 자취를 줬구나라고 애초에 읽어줘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이거 먼저 습관화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될까요? 자, 그러면 P의 자취를 한번 읽어볼 건데 원래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취를 x, y라 하고 그에 따른 관계식을 찾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놈에 대한 관계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라고 나와서 사실 여기까지 딱 잘라놓고 P가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주어진 예제 풀어주시면 2x제곱 x개수 날라가고 더하기 2y제곱 여기 상수 2 나오는데 넘기니까 2 나와서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얘가 P의 자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P는 어디에 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P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따라오실까요? 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이러한 원 위에 반지름이 1인 이러한 원 위에 P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될까요? 쉬운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P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잡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걔를 이렇게 하면은 또 많이 못 푼다는 거예요. 차이점 느껴지실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P를 A, B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A, B라고 잡고요. 자, 그 다음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상호야, 요거 어떻게 읽히세요? A-3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4의 제곱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될까? 오케이. A, B에서부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보이셔야 돼요. 3,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를 뭐 하는 거? 제곱한 거. 왜냐면 저 거리를 보여주시면 루트가 튀어나오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갈까요? 3, 마이너스 4를 찍으면 3, 마이너스 4가 여기 어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A, B까지의 거리가 가장 어떨 때? 클 때. 언제입니까? 보이시죠? 중심 지나고 관점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B가 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면 또 긁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 밖에점에서부터 이 원 위의 점까지 거리가 어디가 가장 긴지가 보여야 됩니다. 따라오실까요? 근데 그거를 여기는 지금 루트가 없기 때문에 제곱까지 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길이를 그려주시고 제곱까지 해주는 게 정답입니다. 따라오실까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뭐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 자취를 한번 좀 그냥 떠올려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는 떠올려서 푸는 게 이게 뭐 이런 형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떠올려서 풀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런 식을 가지고 떠올려서 푸는 건 약간 비추예요. 그냥 좀 식으로 빠르게 보이면 식으로 푸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그냥 한번 앞에 보자. 자, 떠올려 봅시다. 자, A가 마이너스 1,0이래요. 여기에 마이너스 1,0을 찍어주고요. B라는 게 1,0이니까 여기가 1,0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에서 P의 제곱 더하기 P의 제곱이 4라고 했는데 내가 대충 P를 여기다 잡아주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4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보니까 얘가 뭐가 나와요? 2가 나오죠. 근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이네? 즉 이거 무슨 삼각형이라는 얘기예요?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또 돌려펴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90도가 되는 건 P가 90도가 되는 건 여기 말고도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각이 똑같으니까 이 내면은 성분의 A가 모인 지름인 원 위에 P가 있겠구나. 이해되세요? 자취 돌고 도는 거?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1인 이러한 자취가 나오는구나. 지금은 떠올려서 한번 해봤고요. 아까는 식으로 해봤습니다. 요게 둘 다 이해가 되면 이제 자취를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해를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딱 두 문제만 더 풀고 쉬었다 할게요. 두 문제만 더 풀고. 아시겠죠? 네. 됐나요? 네. 자, 777이랑 780, 아니다. 777이랑 753. 자, 일단 777이랑 753 구비할게요. 777, 753. 777, 753.
자, 두 문제 해보세요. 7777 우선 두 문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실판에서 다뤘던 문제들로 마찬가지로 다음에 또 테스트 나갑니다. 에다가는 별표 한 3개 정도 쳐주세요. 그 다음에 긴출이라고 써주세요. 긴출. 네. 네, 박수. 칭찬. 3등급 받으면 박수. 어찌됐든 박수를 쳐드릴게요. 9등급은 큰 박수? 9등급 쉽지 않죠? 모의고사 언제 가요? 6월 4일 6월 4일 2주 남았어요. 6월 5일에 왜 하나요? 아, 진짜? 어? 아, 네. 제주도가요? 제가 저번에 선생님 몇 번 얘기했는데 여름방학에 놀러가지 마세요. 아, 근데 여름방학에 우리 학원 쉰다고 선생님 수업 못한다는데. 어? 7월 뭔가요? 학원이 안 됐는데. 학원방학 이때 그래서 수업 못해 이럴까? 진짜 안 하시야. 잘 쓴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중국어라도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아. 카메라 켜면 열방학 있구나. 열방학 뭐 쉬는데 우리? 쉬지 말래. 근데 그때 학원 쉬면 그때 나와 놀러 가시고 그것 때문에 좀 계획을 다시 좀 바꿔야 돼서 내가 수원 어려워요. 그래서 열심히 할 거지. 예? 자, 제곱해가지고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는데 약간 좀 시간 소요가 되고 약간 이러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 뭐가 나온대요. 나온대요.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첫 번째 풀입니다. x, y라고 하고 관계식을 끄집어내는 풀이. 근데 이 문제는 즉 AP 대 BP가 1대2, M 대 N이라고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풀지 않고 자취를 떠올려서 이거를 떠올려서 풀어두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 지금 이 얘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자취를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내가 AP 대 BP가 1대2인 점을 지금부터 한번 찍어볼 건데 그러면 P가 여기 내분점 1대2로 내분하면 여기에 P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내분점이 아니더라도 1대2로 외분하는 점도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죠. 1대2 외분하는 우리가 왼쪽 그래서 이렇게 1대2로 이렇게 외분하는 점 여기에 P가 있더라도 AP의 길이랑 BP의 길이는 1대2인 상황이 말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근데 꼭 여기만 있을 필요 없이 대충 여러분들이 AP 대 BP가
BP가 1대2 점을 여기 어디나 대충 이렇게 AP, BP가 1대2 뭐 이런 정도로 물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연결을 해보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원의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쪽 위에 P가 있다는 얘기는 이거 그대로 접어버린 이 아래 똑같이 대칭적으로 P가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 점에 대해 이 직선에 대해 대칭이라는 얘기고 이 점과 이 점이 지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론은 1대2로 내분하는 점과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다라는 진출을 빠르게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좀 전처럼 계산으로 막 하다가 또 실수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다시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빠르게 구합니다.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주시면 3분의 0, 3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고요. 자, 1대1로 내분하는 점 구해주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서 0,-1과 0,7 얘네가 지름의 양끝점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중심은 뭐고? 이놈의 중점. 중점이니까 0,3이 중점이고 중심이 0,3이니까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라고 해서 이러한 원의 방정식을 좀 더 빠르게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차이점 느껴지세요? 결론 아폴로니우스의 원 성분 AP 대 성분 BP가 M 대 N이라고 나오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만 나오지 않고요. 얘를 이렇게도 준다고요. 식 자체를 이렇게 곱해서도 준다고요. 이렇게 나오더라도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떠올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하나 개념, 그에 따른 문제 좀 정리하고 넘어갔고요. 자, 넘어가서 777번도 좀 빠르게 끝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문제 보면 OP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P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인데 일단 이 원을 보면 선생님은 원이 약간 좋은 문제인지 아니면 싸가지 있는 문제인지 싸가지 없는 문제인지 또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원의 중심을 주면 착한 문제예요. 중심을 줬기 때문에. 근데 원의 중심을 안 주죠? 그럼 난이도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의 중심을 구하라는 문제를 하나 또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를 딱 보면 원의 중심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으니까 무조건 원방 문제를 풀 때는 중심이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중심을 안 줬으니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항상 중심을 찾기, 중심을 찍기 이거는 항상 기본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아, 근데 문제에서 반지름이 5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4,0하고 여기 10,0 이거 줬다는 얘기는 이만큼의 길이가 6이라고 준 거예요. 즉 현의 길이를 준 겁니다. 그럼 현의 길이는 쓰임새가 어떻게 되죠? 피타 이렇게 가셔야죠. 현의 쓰임새 피타 또는 중심 찾는 거니까 현의 수직이 된 부분 위에 중심이 있다. 당연히 여기 위에 어딘가에 이렇게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까요? 여기 수직이 된 부분에 여기 어딘가에 중심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의 지금 길이는 피타의 쓰임새를 갖고 있으니까 보시면 반지름이 오니까 여기가 5가 따라올 거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정확히 이등분되니까 여기가 3이 될 거고 그럼 여기 피타 쓰니까 여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4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현의 길이와 그냥 수직 등분선까지 활용해서 중심을 빠르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중심은 4,0에서 3만큼 가고 4만큼 갔으니까 여기는 7,4라는 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을 먼저 찾아주세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OP가 정수가 되는 걸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OP가 언제가 최대가 되고 언제가 최소가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값을 갖는지는 모를 것 같아요. 이 개념을 일단 먼저 따라오셔야죠.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얘가 여기 5가 있고 OP가 최소일 때랑 최대일 때는 중심을 연결해서 이때가 최소가 되고 이때가 최대가 될 텐데 이 최소를 만족시키는 P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최대의 길이를 만족시키는 P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사이에 있는 이 길이 있죠. 이 길이는 대칭기끔 여기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거 보이셔야 돼요. 이걸 만족시키는 길이는 대칭기끔 두 개가 나온다. 하지만 최소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길이 P는 몇 개 나오고? 하나 나오고 최대인 길이 P는 몇 개밖에 안 나온다? 하나밖에 안 나온다. 하지만 나머지는 무조건 대칭, 위아래 대칭은 2개씩 나온다. 먼저 보이셔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놈의 최대값하고 최소값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이 원점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0,0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구해주시면 루트 65가 나옵니다. 거기서 반지름을 빼주는 게 최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최대값은 중심에서부터 요 전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는 게 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OP가 정수가 되는 게 궁금한데 얘가 루트 65라는 게 대충 8점 얼마 나오니까 이거 계산하면 3점 얼마가 나오고요. 이거 계산하면 13점 얼마가 나옵니다. 따라오세요. 그러면 가능한 OP는 3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정수는 4라는 것부터 13이라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4라는 길이는 최소값보다 조금 큰 길이니까 P라는 점은 몇 개 찍힌다? 2개씩 찍힌다. 그래서 이만큼의 개수에다가 꼭 2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4부터 13까지의 개수가 10개고요. 거기다가 2배를 하니까 P의 개수는 20개 이렇게 나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건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OP가 정수가 되는 P의 개수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가능한 정수의 개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P의 개수가 아니라 가능한 그냥 정수의 개수인 거죠. 그럼 얘는 그냥 여기 답입니다. 이해되세요? 하지만 P의 개수는 여기 대칭으로 2개씩 찍힌다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줘야 됩니다. 말장난 조심하시면 되겠나요? 10분 쉬었다 이러세요. 자, 일단 780번 아폴로니우스의 원 써주시고 왜 원이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풀었어요. 자, 그럼 보면은 이제 문제 한번 천천히 갈 건데, 자, A의 속력하고 B의 속력을 비교했는데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3배가 빠르다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A가 직선상방 이동하고 B가 직선상방 이동하는데 동시에 도달하는 점을 P라고 했대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A를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요. B를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럼 동시에 도달하는 점은 약간 여기 P에 동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동시에 도달한다 이 말 자체는 같은 시간을 이동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될까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내가 같은 시간 즉 T만큼 이동했다라고 한번 해보고요. 이 B의 속력 뭔지 모르니까 B의 속력을 A라고 잡으면 A의 속력은 3A가 된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동 거리는 속력하고 시간을 곱한 게 이동 거리가 되기 때문에 A가 P까지 이동한 이놈의 이동 거리는 3AT가 된다는 얘기고, 이해됩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속력 A로 T만큼 갔습니다. 여기가 AT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선분 PA 대 선분 PB가 이 길이가 무조건 3대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주니까 애들이 아폴로니우스의 원 외워가지고 잘 풀어. 그러니까 저렇게 돌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따라오실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 자체를 가지고 해석해서 요 길이를 갖다 쓸 수 있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3대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 위에 P라는 애가 있겠구나라는 걸 유추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따라옵니까? 이렇게만 하니까 너무 잘 푼다. 그래서 속여서 낸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따라오시죠? 자, 그래서 이제 P의 잡추라는 걸 한번 그려볼 건데, 자,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주시면 3대1로 내분하는 점 여기 어딘가 이렇게 P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3대1로 외분하는 점 찾아주시면 3대1로 외분하는 점 이렇게 쭉 연결하셔서 3대1로 외분한다라고 해서 여기 어디가 P가 있어서 얘네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놈의 좌표를 조금 찌워가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갈게요. 이 A를 우리가 보통 시작점 여기 0 이렇게 보는 게 편하잖아요.
맞나요? 그럼 여기 B라는 거를 8만큼 났으니까 여기를 8 이렇게 볼까요? 8,0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2대1로, 3대1로 내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6 보이시나요? 여기가 6이 되는 거죠. 자, 여기 3대1로 외분하는 점 공식 써서 구하도 되고요. 외분점을 내분점으로 읽으면 여기가 2대1이라는 얘기죠. 근데 2라는 길이가 8이니까 1이라는 길이 몇인 거예요? 4만큼 더 간 거니까 8에서 4만큼 더 간 거니까 여기가 10이라는 이러한 형태를 일단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의 형태를 잡아주시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니까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원을 그려주시면 얘가 P의 자취의 방정식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예요. 성분 A, B 이렇게 있고요. P라는 점이 여기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놈의 넓이가 언제가 2대인지를 자취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높이를 보는 선은 무슨 선? 평행선. 그래서 이거랑 평행한 선을 쭉쭉쭉 이어붙이면 높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가 제일 커져요? 높이가 어디에 따라올 때? 접할 때가 된다는 거죠. 즉 P가 여기 접하는 이런 상황일 때가 가장 큰 높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삼각형 형태를 그림까지 그려보시면 삼각형 형태가 이런 형태일 때 이때가 최대인 넓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찾기만 하면 되는데 밑변을 AB 이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밑변은 AB가 맞고요. 자, 이거의 높이가 뭐가 된다는 게 혹시 보이실까요? 오케이, 반지름. 왜? 이거 지름이고 그 지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 보시면 P에서부터 접선을 그렸을 때 접점을 AB라고 했고요. 문제에서 삼각형 PAB를 구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렇게 못 그려서 이렇게 그려놓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러 왔어요.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명치 맞죠? 몇 대 맞아요? 두 네, 네, 직각이 두 개니까 뭐예요? 맞기는 싫은가보네요. 자, 그래서 일단 무조건 기본 도형은 여기 접점 나오면 접점이어서 수직 표시하는 이게 가장 기본 도형이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에 따라 여기 원 밖의 점에서부터 중심까지 연결해서 여기까지가 기본 도형이고 이놈이 수직이 등분된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도형적으로 먼저 조금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위에 있는 이 삼각형에서 직각이 따라오는 소삼각형의 형태가 보여서 여러분들은 여러가지 길이 공식까지 활용하는 이러한 형태를 일단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하려는 건 뭐 요 삼각형의 넓이니까 요만큼의 뭐 길이를 열심히 찾아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직각일 거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는 이 길이랑 이 길이 찾아주면 끝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천천히 보여볼게요. 자, 반지름이 2니까 여기 중심까지 찍읍시다. 중심이 3,1이고요. 반지름이 2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내가 알고 있는 길이는 마이너스 1,3부터 3,1까지 길이를 알고 있는 거죠. 길이 구해주시면은 2루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길이가 1루토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알 수 있는 길이 한번 체크 들어가시면 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괜찮을까요? 요만큼을 내가 x라고 잡아주시면 2의 제곱 4가 x 곱하기 2루트라고 해서 사실 이 x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x라는 길이는 넘어가니까 루트 5분의 2, 즉 5분의 2루트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요만큼의 길이가 5분의 2루트가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루트에서 얘를 빼버린 5분의 8루트가 되겠죠 여러분들? 따라옵니까? 그럼 내가 이 삼각형이 뭘 구한 거냐면 지금 이 길이 높이를 구한 거예요. 그럼 밑변이 되는 이 길이만 찾고 수직이 등분이니까 이 길이를 2배 하면 걔가 밑변이 되겠죠? 그럼 이 길이는 피타로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이, 기본적인 모양 수삼각형 활용까지 떠올려야 시험 때도 여러분들이 저거를 찾을 생각을 하고 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진짜 요것만 딱 요거 직각 표시 안 해놓고 이렇게 딱 하려고 하면 절대 풀리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었다면 제가 아직 안 봤으니까 본인이 좀 본인을 때리길 바래요. 쾅쾅. 역시 때려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이 문제는 사실 극선의 방정식이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근데 그 풀이까지 좀 잠깐만 얘기할게요. 잠깐만.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극선의 방정식 이게 처음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풀으시면 항상 풀이는 풀립니다. 근데 혹시 이게 좀 더 간단한 풀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 뭐라고 했냐면 접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내가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했고요. 지금 그 증명까지 한번 좀 빠르게 해볼게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A, B에서부터 이렇게 접선 긋고 접선 긋고 여기에서 이 접점을 연결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A를 하나를 여기다 대입하고 B 하나를 대입해서 AX 플러스 B와는 R제곱 이렇게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훨씬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좀 해볼게요. 선생님 중심이 꼭 0,0이 아니라 중심이 A, B라고 여러분들 똑같이 이거 x-a, x-a 두 개의 고배 형태라고 생각하고 여기 A 한번 만들게요. x-c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땐 하나 대입 똑같이 하는 겁니다. a-c에 x-c 그러면 b-d에 y-d 얘가 X고 이런 식으로 세워주시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될까요? 하나씩 대입해서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증명해보면 그럴게요. 자 일단 얘가 접선이에요. 접선.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요거일 때만 한번 증명 빠르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 점을 뭔지 모르니까 이 점을 x1, y1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이 점을 x2, y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원 위의 점에서 그 접선은 빠르게 공식화해서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따라오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원 위의 점이 x1, y1이기 때문에 여기 공식 처리해서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는 이러한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잘 외워오셨을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원 위의 점에서 그 접선이기 때문에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x2, x 더하기 y2, y는 r제곱이라는 이러한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빨리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하고 얘의 둘 다 특징이 뭐냐면 둘 다 a, b라는 놈을 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점을 지나니까 여기다가 내가 a하고 b를 대입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아래 있는 식에다가도 a하고 b를 대입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까지는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저번 내신 좀 기억나셔야 돼요.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근의 형태를 조금 끄집어내려고 하거든요. 어떤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걸 가지고 ax 플러스 by는 r제곱이라는 이런 형태가 여기에 속 약간 비슷한 형태로 똑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위에 두 점을 위에 점을 x1, y1 x2, y2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형태 비슷한 걸 가지고 근의 형태를 약간 끄집어낸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기 위에 점에 x1, y1이 있다.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얘를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얘를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근데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예요. 따라옵니까? 근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여기서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뭔가 아리송하죠. 왜냐면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풀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아직. 일단 증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이게 증명 끝이에요. 아 그래요? 뭐 결론만 알고 있으세요? 결론만 알고 있으세요? 근데 학교에서 여러분 서술을 쓸 때 다음 극성의 방정식을 내가 하는 순간 안 돼요. 극선이라는 걸 배우지도 않을 거고 극선이 뭐야? 누가 임원들은 뭐 갖다 쓰래? 뭐 사교육 뭐 아웃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내가 이 극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좀 전에는 소삼각형의 길이 공식으로 푼 거거든요. 근데 이 길이를 이 점에서부터 이 극선까지의 거리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여기는 이 길이를 내가 소삼각형에 따른 이 길이 공식으로 풀 거냐 또는 3,1에서부터 극선까지의 거리로 풀 거냐 사실은 이게 달라지는 건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좀 흥미 잃었죠? 이건 수업 풀면 되는데 왜 이런 흥미 잃었죠? 그쵸? 이거는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건 이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7, 8, 4번에다가 좀 화살표 2개 해놓고 첫 번째 소삼각형 하나 써주시고 두 번째 극선 이렇게도 한번 표현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풀이를 떠올려 보기라도 해보세요. 그렇게 답을 내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으니까 아 이런 식의 풀이도 있던 것 같아 라고 해서 한번 조용적으로 떠올리는 건 해보세요. 아시겠나요? 자, 782번 거기다가 현의 길이 782번 현의 길이 써주시고 화살표 현의 길이 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무조건 피타 써주셔야 된다. 힌트 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783번 두 접선이 서로 수직 거기다 밑줄 빡 그어주시고 783번 두 접선이 서로 수직. 자, 한 점에서 내가 접선을 그렸는데 이 접선이 서로 수직인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기본적인 구형 만들어주시면 무슨 사각형이 나오고 정사각형이 나오고 무슨 길이 활용해야 된다? 대각선 길이 활용해야 된다. 거기까지 꼭 제발 기억해주세요. 하나의 세트로. 아시겠죠? 두 접선이 수직 밑줄 쫙 그어주시고 정사각형 써주시고 너무 중요한 거 대각선 길이 활용. 약간 외워서 푸는 느낌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는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785번에 문제 한번 쭉 읽어보면은 자, AP랑 AQ랑 같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럼 여러분들 AP라는 길이가 어떻게 읽혀요? AP라는 길이가 접선의 길이라고 읽히셔야 돼요. AQ라는 길이도 접선의 길이라고 읽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럼 AP하고 AQ 그 길이를 활용한다는 얘기는 접선의 길이에 대한 얘기고 785번에는 접선의 길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접선의 길이. 여기서 마찬가지로 타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선분 AP라고 나왔을 때 그 AP가 현이 될 수도 있고 접선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 다 읽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쭉 했고요. 넘어갑니다. 네, 자 넘어오셔서 네, 원망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는